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입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가 매달 전월의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서 보여드리고 짧게 리뷰하는 영상을 매월 첫째 주에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코너가 될 것 같으니까 시청 잘 해주시고 이 영상들이 이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6월 실거래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거래가를 국토부에서 이제 엑셀로 받아서 좀 편집을 했고요. 사실 주소까지 정확한 지문까지 공개가 안 되지만 저희가 찾는 방법들로 찾아서 지금 주소들까지는 좀 입력을 해놓은 건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거래 금액이 10억 미만의 거래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집합 건물에 대한 거래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 상업용, 업무용에 대한 매매 실거래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적은 금액부터 좀 한번 볼게요. 지금 10억 원에 지금 매매된 매물이 있는데 장안동에 있는 매물이에요. 지금 장안동 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장안동 사거리 이면에 더 퍼스트 대시양 아파트 신축급이죠 나름.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근생시설들로 이루어진 동네 상권인데요. 사실 딱히 뭔가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빌라촌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지금 임대를 구하고 있었던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매물인데 이게 10억 원에 지금 매매가 됐습니다. 매입하신 분은 직접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투자로는 여기 매입하시는 거는 살짝 비추입니다. 변화가 좀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직접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렴한 금액에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됐던 사례인 것 같아요. 10억 원대 거래는 그렇게 있었고, 그 위 거래로는 상수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 지금 매매 금액이 3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느 건물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상수역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역하고는 불과 정말 10m 정도 차이 나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대로변에 30억대라는 게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었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도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매물이고 저희 부동산에서도 매매를 했던 매물인데, 지금 34억 3천만 원에 매매됐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평당 가격은 8,800만 원 정도 매매됐는데, 대로변인 거 치고 소액대인 거 치고 평당 가격도 나쁘지 않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이 그래도 3% 정도는 나오는 매물이었어요. 공실 없이 만실로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입하신 분은 이 수익률 그냥 가져가시려고 장기 투자로 좀 보시고 사셨을 수도 있고, 임대 개선을 통해서 임대 수익률을 좀 상승시킨다던가 아니면 명도를 통해서 이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보시고 매매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냥 가져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농동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 4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위치는 이렇고요. 전농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에요. 되게 큰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었고,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 내외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팔리는 걸 보시면 주요 지역 외에 있는 매물들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매물들이 좀 팔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소액대죠. 30억, 40억으로 대로변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요 지역이 아닌 데서는 거래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중구 주교동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있는데 57억에 거래가 됐었고, 여기도 위치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걸 제가 조금 꼽은 것도 있기는 한데 대로변 거래들이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난 것 같아요. 주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 건물이었고, 매입하셔서 이걸 명도 하시려고 매입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광고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도 어느 정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형으로 좀 매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되게 좋네요. 역하고도 가깝고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세운종합상가 재개발 지역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재들을 보고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주요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동에 위치한 매물이었고, 저희 회사에도 등록돼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도 열심히 브리핑했던 그런 매물이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삼성중앙역 이면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이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었고, 안쪽으로는 대체적으로 되게 분위기가 조용한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통사옥으로 신축해서 쓰고 있는 건물들도 많고 지금 신축 중인 건물들도 많습니다. 요 밑에 저희 보시면 고향식당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넣었던 그 물건입니다. 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그 토지거래 허가를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해서 넣었던 매물이고, 여기도 지금 신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도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83%밖에 안 지었거든요. 지었다기보단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사옥으로 지금 쓰고 있었던, 직영으로 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매됐고, 매입하신 분은 이걸 신축하셔서 아마 재임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0억에 거래가 됐었고, 평당 가격으로는 9,680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많이 깎여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원래 매매 진행하실 때 66억, 뭐 65억, 64억 이렇게 진행하셨었는데 60억에 거래를 하셨네요. 저희도 깎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좀 저희 생각보다는 좀 많이 깎여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신축 중인 건물도 많다고 말씀드렸고, 신축 예정인 건물들도 많잖아요. 요 지역들도, 요 위에 블럭, 지금 삼성중앙역을 끼고 있는 위에 블럭도 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는 이 안쪽에는 사실 되게 도로가 좁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주택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이 안쪽으로도 지금 계속 사업들이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이 블럭에서 사실 이 위에 길,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위에 길과 저희가 거래했던 이 밑에 이 두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인데, 지금 안쪽으로서도 거의 한 평당가가 1억 가까이 찍히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해야 되는 물건 기준으로요. 다음 거래사를 보여드리면 이제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거래였습니다. 저는 테헤란로 거래 사례들은 꼭 보는 것 같아요. 테헤란에는 물건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작든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는 좀 이면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일반 상업지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 지금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여기서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위치는 잘 알죠. 건물도 잘 지어놨고,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걸 보시기보다는 리스백, 여기 그 사나 로우타워라고 하는데 법무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매매를 하고 뭐 리스백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전하실 것 수도 있고, 그래서 재임대를 주고 수익률을 보고 아마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 역삼동 건물은 240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좀 재밌는 거래 사례들인데요. 금액대가 좀 많이 커집니다. 일단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 거래는 지금 435억에 거래가 된 사례고요. 위치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이면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 아시다시피 삼성역 부근은 대단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긴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요 법률사무소 들어가 있고 뭐 낙지집 들어가 있고 이런 오래된 구축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부수구 신축하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호재를 보고 하는 거래들이 지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주교동에 있는 매물도, 을지로 4가역에 있는 매물도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한 그런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셨고,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한남동에 있는 매물들이 좀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한남동에 있는 매물들이 다 그 재건축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들이 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사례는 무려 1380억에 매매된 사례입니다. 중구 초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요거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을지로 3가역 그 골뱅이 골목에 위치해 있는, 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나인트리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매매를 하신 것 같고,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매매되는 게 호텔 운영권까지 같이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뭐 신축을 하시거나 이럴 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호텔 운영을 받아서 운영하실 목적으로 좀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그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 대한 지가 상승도 있지만, 호텔 운영권을 받아서 호텔을 운영을 하셔서 남기는 그런 영업이익들은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강북 지역, 뭐 종로 지역이나 이런 을지로나 이런 지역에 있는 호텔들은 중국인들도 많이 사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그 여행 그 관광객들을 뭐 단체로 이제 숙박시킬 그런 호텔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셔서 사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매입이 됐을 수도 있고, 단순히 운영 목적으로 매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잔금까지 처리된 건 아니고 6월에 실거래가 찍힌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제가 좀 신기했던 사례인데요. 방배동이에요. 지금 1470억에 매매가 됐거든요. 방배동이 1470억 어떤 데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어떤 위치인가 제가 한번 보니까 방배천로에 위치해 있고 사당역 이면이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이 매매가 됐고 사당역 이면도로 쪽으로는 굉장히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기는 해요. 요 위쪽까지는 막 상권이 흘러가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여기는 골프장이었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매입한 걸로 보여지고 지금 펜스를 쳐놓은 걸로 봐서는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시려고 매입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도 보이거든요. 로드뷰로만 봐도 제 생각에는 주상복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거는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것도 추후에 같이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 업무용 매매 실거래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 단독 다가구 매매 실거래가도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전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장 고가로 매매된 두 물건이 모두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은 115억에 매매가 됐고 한 건은 95억에 매매가 됐는데 어떤 다가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매매를 진행했었던 그런 매물이고 저번에 제가 되게 잘 샀다고 얘기했던 그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 옆에 건물을 그때 90억 원인가에 현금을 주고 사셨을 거다. 평당 가격 되게 저렴하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런 건물 사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옆에 바로 위치해 있는 그린빌라라는 매물이 팔렸습니다. 여기는 한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병원 수요나 아니면 학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도 앞서 매매됐던 매물과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인이 사셨으면 취득세 중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고 평당 가격 같은 경우도 1억 2,500만 원 앞서 매매됐던 금액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게 평당 가격이 높게 매매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나마나 재건축을 하겠죠. 저는 추측하건데 여기 옆에 요 사례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또 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금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사신 것 같아요. 115억을 다 현금으로 주시고 사셨어야 됐기 때문에 중간에는 갑자기 또 명도도 안 해준다고 막 하셨던 것도 가는데 매도인이 원래는 명도는 해주는 물건이었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제 조건이 계속 변동이 됐었던 그런 매물인데 이게 매매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고가로 거래가 된 건물은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95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이 매물도 저희가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던 매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위치는 선정능력 여기 바로 하나 이면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오피스 수요 많고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했어야 되는 매물이고 평당 가격은 한 1억 600만 원. 여기도 매도인이 명도는 해주는데 이제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 안 되는 그런 매물이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아마 다 사셨을 것 같아요. 요새 이런 거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평당가보다 저렴하죠. 사실 1억이면은 평당가보다 저렴한데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매물들, 이런 매물들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이유는 주택에 대한 이제 용도 변경이나 멸실 관련돼서 이제 세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돼서 그게 안 되는 조건들의 매물들이 좀 나오는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런 매물들을 이제 현금으로 매입을 하시고 멸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아마 신축하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을 겁니다. 거래 건수로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10억이 넘어가는 이제 다가구 거래 건수는 이번 달에 67건이 거래가 됐고 상업용 업무용 시설의 거래 건수는 4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빌딩 거래로 의미 있는 거래가 총 한 116건 거래가 된 것 같고 거래된 기간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죠? 계약 일들이거든요. 거래가 6월달 동안 언제 많이 일어났냐를 좀 보면 6월 초에 15일 이전에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9건의 거래 중에서 15일 이전의 거래가 35건이고 나머지가 6월 중순 이후에 거래가 됐던 거래 건수가 한 14건 정도 돼요.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6월 말보다는 초에 거래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독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말보다는 초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계약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얼핏 눈으로만 봐도 6월 초에 거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얼마나 늘 것인지 줄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좀 되네요. 저희 중개법인도 거래 개수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개발 호재를 보고 거래된 그런 사례들이 좀 많다. 두 번째로는 주요 지역 외지역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평당가보다 낮은 그런 주택들, 그리고 현금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현금으로 거래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신축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표들,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제가 똑같은 컨텐츠로 매달 초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